자, 일단은 이번 책이 이제 2학기 책인데 제목이 바뀌었네요. 미적분이라는 책이고 일단은 맨 앞에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차 한번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오늘은 사실 또 내용이 보기에 따라 별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요 2학년 2학기 책을 해보면 확실히 하나 알 수가 있어. 지금 뭘 알 수 있냐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친구가 약간 수학적인 감각이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조금 감각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여기 맨 앞부분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목차 한번 볼게. 간단하게 한번 필기 해보시고. 자, 일단은 지우는 저랑 이제 작년도 겨울방학 때 특강으로 여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렴풋이 기억나세요? 사실 그때 말하자면 여기는 안 했어요. 여기를 건너뛰고 바로 이제 미분법이라고 해서 제가 미분하는 방법 소개드렸죠. 그리고 적분법이라고 해서 적분하는 방법, 또 그 방법을 다 여기 소개해드렸고, 심지어 제가 뭐까지 말했냐면 여기 써있는 활용이라는 내용 보이세요? 그러니까 미분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고 적분으로 뭘 할 수 있고까지도 몇 가지를 꽤 많이 소개드렸다는 거지. 그래서 좀 이제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랜만에 좀 복습하는 느낌도 가져보시는데, 어쨌든 매일 일단은 처음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극한이라는 말을 소개해 줄게요. 극한이라는 게 어제 미적분에서 이제 그동안과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극한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극한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약간 말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쉽게 말하면 어떤 무한에 관한 얘기예요. 어렵죠, 벌써. 무한? 네, 무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지금과 떠올려 보시면 그동안 항상 끝이 있었고, 근데 유한에서 놀았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당장 어떤 무한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랑 이어지는 내용 중에 연속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 1단원 끝나고 나시면 극한과 연속은 사실 한 끗 차이인데 그 차이를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뭐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2단원에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했던 미분법이라고 해서 이제 미분이라는 게 뭔지, 이제 여기 3번에서 미분의 뜻과 뭐 미분 계수, 도함수 이런 뭐 공식 같은 걸 쭉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 했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활용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말했지만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겠는데 미분이란 걸 어디에 써요 해서 여러 가지 활용, 1번, 2번, 3번 여러 가지 이런 쓰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쭉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적분법이라는 내용이에요. 적분은 기억나? 미분이랑 뭔지 아세요? 약간 서로 뭔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도 기억나시겠지만 미분을 잘하시면 적분은 좀 자동으로 돼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나 적분법 초반에는 여기 보시면 부정적분, 정적분이라고 해서 여기 뭐 기본 계산이야, 계산. 아니 위에도 안 썼지만 여기 3번 자체는 계산이에요. 예체 구성이 계산하는 거 연습 때 쭉 하시고, 역시나 뒤에 보니까 무슨 말이 보인다고. 활용 똑같아요. 어디에 쓰는지 똑같아요. 어디에 쓰는지. 그러니까 미분을 어디에 쓸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방법만 알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방법은 제가 혹시 1년 반 전에 했던 말 기억나? 막말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지우 동생도 제가 간단하게 하면 막 할 수 있어요. 계산은 쉬워. 근데 이걸 어디에 쓰냐가 어쩌면 시험 핵심이에요. 이 연습을 하시면 지금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할게. 이거 책 실제로 보시면요, 느낌 오시면 되게 얇아요, 책이. 1학기보다 더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얇은 책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생각보다 진짜 얘는 좀 많지 않아요. 아시겠죠? 출발할까? 자, 그리고 참고로 왜 미적분 1이냐면 고3 때 선택 과목 중에 2가 있어요. 2가 있는데 이 책은 어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문과든 이과든 공통적으로 이 정도 미분을 해봐라,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밑에 다음 장 한번 가서 지금부터 사실 또 하나 고백할 게 있고요. 제가 여기 이제 동탄 넘어온 지가 이제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말했지만 원래 병점에서는 한동안 고등부 위주로 했었거든요.
정확히 수업을 많이 안 했는데 또 이제 한 2년 만에 또 오랜만에 지우랑 이제 고기 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시는데 약간 좀 이렇게 티칭하는 게 좀 생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제가 일단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8쪽부터 해서 위에 보시면 야, 봐봐. 이게 무슨 수학 시간인가 영어 시간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막 요상한 기호들이 엄청 많이 보이세요? 되게 많은 기호들이 보이는데 지금부터 자, 요 기호가 뭔지를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볼게요. 사실은 다시 말할게. 별로 어려운 기호가 아닙니다. 어려운 기호가 아니에요. 자, 뭐냐면 자, 일단은 위에 봐봐. 제목 보시면 함수의 수렴이다 이런 말 보이세요? 자, 일단 한번 우리가 오늘은 조금 봐봐. 페이지를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자, 8쪽에 수렴이라는 말 보이세요? 자, 그래.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 수렴이란 말이에요. 수렴. 그리고 다음 장에도 한번 위에 제목 보시면 제목이 뭐 써있어요? 동그라미 쳐볼래? 빨간색으로. 수렴이다. 근데 그 다음 장에 가시면 위에 뭐라고 써있어? 얘는 다른 색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는 말과 발상이라는 말을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수렴한다는 말과 발상한다는 말. 혹시 근데 수렴이라는 말, 발상이라는 말 평상시에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살면서 수렴한다. 근데 사실 이런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말을 혹시 많이 들어요? 의견을 수렴한다. 발산은 뭐지? 뭔가 기운을 발산한다. 안 좋은 기운을 발산한다. 아, 근데 약간 실제로 들어보시면 그런 느낌도 있다는 거지. 자, 지금부터 수렴과 발산이 뭔지부터 한번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11쪽 위에 제목이 보시면 극한이라는 제목, 초록 색깔 펜이 있을까요? 극한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동그랗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은 12쪽까지입니다. 12쪽 위에도 가보시면 12쪽 위에도 제목이 어떤 단어 보이세요? 자, 지금 잘 들어.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친 수렴과 발상과 극한은 사실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야. 지금부터 제가 무슨 말인지. 자, 일단은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봐줘. 자, 필기를 어디다 갈 거냐면 여기 8쪽 한번 가서 제가 지금부터 좀 오늘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이 책은 제일 첫날이 제일 고민이 많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게 제일 여기 앞쪽이에요. 처음이니까. 그래서 제가 수업 준비를 좀 해봤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문제 내볼게요. 이게 사실은 뭐 어떤 면 약간 봐봐. 처음 보는 기호가 나왔잖아. 근데 이게 일종의 제가 이제 쓰는 말인데 제가 비유 좋아하는 거 아시죠? 사실 일종의 우리가 극한이다, 수렴이다, 발산이라는 말은 일종의 비유해볼까? 하나 필기해볼게요. 비유하자면 이거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혹시 그 내비게이션이 뭔지 아세요? 내비가 뭐지? 그 부모님 차량에 보면 그 앞에 내비 있잖아요.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호로 나와서 그렇지 이게 딱 뭐냐면 내비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를 찍었을 때 어디로 갈까요? 라는 질문이 약간 요 기호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요 문제에다가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시범. 자, 아까 말했죠. 사실은 봐봐. 지금 고2 2학기야. 이제는 사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랑 못하는 친구가 학교에 가고씩 나눠져 있고요. 아까 말했지만 제가 먼저 이 수업을 해보면요. 확연히 보입니다. 이 친구가 감각이 좋구나. 혹은 이 친구는 그냥 좀 수학 감각이 떨어지는구나 알 수 있는 이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이 내비를 제가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 해석을 좀 먼저 해볼게요. 자, 먼저 여기 안에 보시면 LIM 이라는 기호 보이세요? 여기 L입니다. 소문자가. 자, 요게 뭐냐면 한번 필기해봐. 여기 이제 풀어서 쓰면 요렇게 불러요. 이게 리미트. 이대로 맞나? 리미트라는 영어 단어고요. 요게 아까 말한 극한이라는 말 기억나세요? 사실 요게 극한이라는 기호예요. 그래서 극한은 뭔데요? 극한은 약간 자 해석하면요. 일단은 쉬운 말 해석을 먼저 할게요.
제가 일단 오늘 수업 방식을 위에 걸 읽지 않고 일단은 그냥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한번 쭉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다? 이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고요? 극한은? 말이 웃기죠. 이게 약간 다시 그동안 배웠던 너가 배웠던 수학이랑 이번 수학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자, 지우야 봐봐. 이런 느낌인 거야. 보세요. 지우야, 제가 여기 책상 있죠? 자, 제가 봐봐. 이 책상을 그냥 가볼게요. 걸어서 가면 봐봐. 우리가 사실은 도착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자, 극한에 이런 느낌이야. 자, 내비를 저로 찍을게요. 근데 실제로 도착하진 않아. 이걸 좀 잘 구분해야 돼요. 실제로 도착하진 않아. 근데 무한히 여기까지 가야 돼요. 무한히 완전 근처까지 갈 때라는 말이에요. 좀 많이 이상하죠? 아, 쌤 그냥 가면 되잖아요. 미리 말할게. 이거를 도착하는 이름이 연속이에요. 뒤에 나오는 연속이 뭐냐면 연속은 정말로 도착을 한다라는 가정이라고 보면 돼. 근데 극한이란 말은 도착한다고 안 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무한히 다가간다 혹은 무한히 다가갈 때 그럼 이제 여기 질문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질문? 자, 이렇게만 말하면 문장이 성립돼요, 안 돼요? 내가 너한테 무한히 다가가 그러면 문장이 성립돼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어디를 갈 건데가 여기입니다. 밑에 있는 게 내비가 나오는 거야. 어디로 갈 건데요? 자, 요게 뭐냐면 자, 이제 일종의 요게 뭐다? 필기하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비를 찍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적지라고 쓸까? 자,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x가 어디로 갈 때예요? 그럼 합쳐 말해볼게. x가 2로 무한히 다가갈 때라는 말이에요. 다가갈 때, 자, 요 자리가 뭐냐면, 이제 여기 왼쪽에 보면 함수가 하나 있잖아. 이게 일종의 뭐냐고 이제 하냐면, 일종의 뭐랄까, 이제 로드맵. 길이야, 길. 이게 길이야, 길. 요게 일종의 뭐다? 길이야, 길. 이렇게 길이 하나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길로 볼 수 있는지.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해석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뭐냐면, 자, 쉽게 비유할 겁니다. 여기 지금 지우가 서 있어요.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그런데, 자, 이제 내비를 찍는 거예요. 자, 어디로 가라고? 여기 그래프에 보면 여기가 지금 x가 2인 거 보이세요? 여기를 목적지로 해서 이 친구가 여기로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쌤, 이렇게도 갈 수 있나요? 이렇게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루트가 있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리고 무한히 다가갈 때, 자, 여기 이제 오른쪽에 제가 결론을 쓸 거 아니야. 오른쪽에 쓰는 결론이 뭐냐면, 필기하자면, 예상되는 도착지를 쓰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찍었어. 갔잖아. 예상되는 도착지라는 걸 쓸게요. 그러니까 뭔가 오늘 말 자체가 좀 모호하죠. 그러니까 그동안과는 다르잖아. 그동안은 아니 그냥 거기면 거기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 극한이란 거는 좀 너가 그동안 배웠던 수학과는 좀 다른 느낌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너가 배웠던 거랑 연결을 돼요. 다시, 자, 예상되는 도착지가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 사람이 x는 2로 내비를 쭉 가잖아. 그럼 지금 일단 보이세요? 자, 예상되는 도착지가 어디냐는 거지. 이때 도착지 자리는요, 마지막 얘기입니다. y 값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지는 y 값이야. 그러니까 극한값. 자, 참고로 이 자리를 저희가 이제 어려운 말로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자리가 돼요. 이 자리가 극한값이라고 부르는 자리인데 예상되는 도착지가 누구다 그래요?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선생님 근데 봐봐. 사실 근데 이 일은 봐봐. 이 일은 사실 예상되는 도착지이기도 하지만 구분해봐. 실제 도착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실제로 x값이 2일 때 y 값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럴 수가 있어요. 밑에 이 문제가 나와요. 만약에 자 이거 내가 문제 바꿔볼게요.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됩니다. 혹시 수학에서 여기 빵꾸 뚫렸다는 게 무슨 용인 줄 아세요? 비어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내리면요, 이 함수가 밑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방금 말한 예상되는 도착지랑 실제 위치가 다른 경우예요. 봐봐, 이 경우는요, 예상되는 도착지는 어디였죠? 극한값은 1이고요. 근데 실제로 함수값은 얼마예요? 2예요. 이게 현실로 비유하자면 가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비를 찍어서 갔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갔는데 다른 위치로 이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내비상에는 여기가 도착지야. 여기가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저 옆에 있는 거예요. 딱 그런 느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이 예상되는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착지 봐봐. 어쩌면요, 너가 알고 있는 하나 써줄까요? 또 너가 알고 있는 그냥 도착지라는 말은 그럼 너가 아는 단어 중에서 이거는 무슨 값을 말하는 줄 알아? 실제 x 값이 2일 때 y 값이 제가 세 글자라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불러요? 너가 아는 말 중에 함수값이 어차피 이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함수값은 뭐라고? 말 그대로 x가 2일 때예요. x가 2일 때 y값이 함수값이에요. 그 자리인 거지. 근데 극한값은 약간 무슨 느낌이냐고 친구? x가 2로 다가갔을 때 그때 y가 어디로 다가가는지, 그러니까 그 y가 아니라 그 y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확인해 보자는 게 오늘 배우의 극한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아, 선생님 느낌 올라가는 게요. 문제 풀어볼까? 그럼 예를 들어 2번 문제. 자, 내비 한번 찍어볼게요. 자, x가 0으로 갈 때 예상되는 도착지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어디죠? 여기 거 바로 아시겠어요? 한 번 더. x가 0으로 갈 때 여기잖아요. 그럼 봐봐, 이게 쭉 걸어간다고 치면 이렇게 걸어가든 저렇게 걸어가든 둘 다 지금 0으로 갈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이 경우는 봐봐, 한 번 더. 이 경우에는 예상되는 극한값이라 불러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랑 어때요? 이걸 연속이라고 해요. 그럼 아까처럼 다른 경우 있잖아. 이런 경우는 불연속이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이미 그 개념은 극한이랑 이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너가 이걸 이해하고 연속도 끝난 거야. 연속은 사실 이거 하나 차이예요. 그 예상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으면 거기서 연속하다라고 불러요. 너가 실제로 연속이라면 쓰잖아. 우리 보통 연속이라면 언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약간 비슷한 게 연결 같은 거. 여기는 지금 연속 대입사 돼 있어. 이 경우는. 이게 비어있으면 연속이 아니니까 약간 연결 같은 느낌이긴 해요. 연속이라는 거. 자, 또 해볼까? 자, 밑에 문제. 예를 들어 2번입니다. 2번입니다. 사실은 오늘은 정말 한 번만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별만한 여쭤겠네요. 벌써 봤어요? 자, 가볼게요. 자, 그럼 내비 찍어볼게요. 자, 리미트. 읽으실 때는 리미트라고 해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y 값은 어디로 갈까요? 그 말인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되게 잘 보니까 이거를 근데 못 보내드릴 수 없어. 그러니까 별말 아니다. 근데 거기 말이고 여기서 이제 어떤 수학적인 이제 좀 센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갔을 때 y 값, 자, 주의할 때 y 값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는 x고 도착지로 y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0으로 예상됩니다. 역시나 여기를 보시는 것처럼 예상되는 곳이나 도착지랑 어때요? 이런 걸 뭐라 하나요? 이 점에서 연속이다라고 부른다고요. 그게 연속의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그럼 자, 한번 내비 찍어보셨나요? 자, x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다가갈 때 예상되는 도착지라고 말해요. 근데 이것도 아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쌤, 자, 여기 지금 구멍 뚫려 있으면 여기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극한값이라고요. 이걸 극한값이라고요. 이런 거. 극한값은 2인 거지. 얘 지금 함수값은 있어 없어?
이걸 현실로 비교해볼까? 내비를 찍고 갔어요. 뭐 한 거다? 폐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가 딱 적절히 알아볼 때 보세요. 폐업한 거야. 그러니까 예상되는 곳이 거기인데 가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럼 이런 곳은 연속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곳이나 도착지가 일치하면 연속이라고 해요. 그러지 않은 모든 경우는 불연속이라고 해요. 이렇게 예상되는 곳이 없거나 혹은 이렇게 다른 곳에 있는 다 불연속인 거예요. 이해돼요? 이미 너는 그러면 연속 개념까지도 같이 하고 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3번. 사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하는 걸 먼저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사실 일단은 내용이 여기가 그나마 어려운 곳이에요. 처음 공부할 때. 자, 바로 가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니까 여기네요. 자, 여기 한번 내비 찍어보시면 도착지로 이렇게 곳이 어딜까? 얘는 둘 다 1이 되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3은 어딜까요? 요것도 1인 거 아시겠어요? 쌤, 여기 찍혀 있는데요. 구분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값을 무슨 값이라고 해요? 극한 값이라고 해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다르다는. 이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함수값만 했잖아요. 오늘부터는 극한 값이라는 걸 따로 구분해서 보는 거고. 그럼 한 번 더. 요 자리는 극한 값이랑 함수값 다르네요. 이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는 그렇구나. 연속과 불연속. 그럼 봐봐. 어쩌면 너가 그동안 배웠던 대부분 함수는 그래서 무슨 함수예요? 연속 함수였어. 다 연결되죠. 근데 아마 이 책에서는 이렇게 불연속인 구간들을 좀 많이 보시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뭔가 구멍이 막 뚫려 있다는 거지. 이해돼요? 그리고 자, 이어서 하나 같이 공부할 내용이 있어요. 사실 아마 느꼈나? 제가 지금 설명할 때 계속 무슨 말을 했냐면 방향 얘기하고 있어요. 봐봐,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사실 어떤 점으로 이제 다가간다는 말은 아시겠죠? 근데 다가가는 방향이 또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요점을 가는데 굳이 말하자면 오른쪽에서 오는 방향이 있죠. 또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점이 다 그렇게 이차원 평면입니다. 두 가지 방향이 있다는 거야. 이거를 구분하는 기호랑 용어가 있어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아까 기억나시나? 11쪽 가볼게요. 아니요. 11쪽 제목들 보면 바로 알거든요. 저게 뭔지 알겠어요. 딱 느낌 오잖아요. 오, 잘하다. 뭐예요, 저게? 오른쪽으로 다가올 때랑 뭐 구분하겠다는 페이지.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해서 저희가. 자, 예를 들어 밑에 11번, 자, 11쪽에 밑에 22번 문제로 한번 가보시면 또 처음이니까 기호 하나만 소개드릴게요. 자, 혹시 자, 약간 느낌 보시겠지만 봐봐. 22번 문제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1 숫자 보이세요? 여기 앞에 말한 내비야, 내비. 봐봐, 지금 저희 목적지는 어디라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페이지에는 오른쪽에 뭐 있어요? 플러스라는 게 있고 밑에는 이게 딱 느낌은 구분하는 기호입니다. 무슨 기호? 그 느낌에 플러스란 말은 오른쪽 방향을 말할까? 왼쪽에서 어떤 걸 말할까? 이게 이제 어쩌면 필기할까요?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방향을 체크하라는 기호예요. 그럼 자, 밑에 있는 마이너스를 볼 것 같아요. 차라리 땡땡이를 쓸게요. 왼쪽에서 오는 경우를 구분하겠다는 거예요. 쌤, 근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도와줘. 오른쪽에서 올 때 예상되는 건 어디예요? 1이죠. 1. 저 왼쪽에서 올 때 예상되는 건 어디예요? 이거 두개랑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네요. 그리고 그건 아까 오른쪽에서 오는 경우에 요 1을요, 저희 아까 앞에서 극한 값이라고 했잖아. 얘는 뭐라고 부른다? 이게 우극한, 짧게 줄여 우극한 혹은 우극한 값이라고 해요. 여기를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밑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왼쪽이니까 좌극한이라고 부른다. 그냥 어쨌든 오늘 제가 내비라는 말이 그냥 맞아요. 내비로 봅니다. 길 찍어가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까? 24, 25. 자, 내비 한번 찍어보시라는 거예요.
내비, 자 여기 x는 1 맞아요, 그러니까? 자, 내비 찍었어. 자, 오른쪽 길로 가보세요. 고속도로로 가보세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상되는 곳이 어디예요? 오른쪽 도로는 0이 나와요. 그런데 자, 왼쪽 길로 가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예상되는 곳이 어디죠? 이 재밌지 않아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즉 이 경우에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자, 요거 여러분들 요게 바로 다음 장 오늘의 마지막 내용 같이 설명드릴게요. 봐봐. 얘랑 얘는 두 개가 똑같죠? 이 경우에는 저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에서 하나 필기해볼게요. x는 마이너스 1에서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뭐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언제 존재한다고? 어쩌면? 같아야 우리가 그 자리에서 존재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두 개가 다르잖아. 느낌 와? 이 경우에는 저희가 x는 1에서 극한값이 있다 없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귀찮다. x를 칠게요. 극한값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만약에 너한테 지우야 여기 극한값 있어 없어 그러면 빠르게 뭘 체크하자는 거예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둘 다 존재하고 같아야 있는 거예요. 둘 다 존재하지 않거나 같지 않으면 없다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좌우가 다르니까. 여기는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재밌는 게 뭐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연속은 맞아 아니야? 자, 연속은 맞지만 여기다가 함수값 끼얹는 거예요. 함수값 다르면 연속 아니에요. 여기도 불연속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이런 극한값과 연속, 함수값을 같이 보면서 이런 용어들 같은 걸 다 체크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밑에 26번부터 29번까지. 거의 다 왔어요. 한 절반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그냥 내비 찍고 가라는 거예요. 다 있어요? 자, 한번 잘 하네, 근데. 걱정했는데. 그럼 먼저 1번 문제. 자, 일단은 얘는 내비게이션 X는 2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 이거를요, 세 글자로 무슨 극한이라고 불러요? 2에서의 우극한 한번 체크해봐라. 오른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방향을, 자, 그리고 갈 때는 알죠? 요 길 따라가는 거야. 이게 이제 함수가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오른쪽에 요거 맞아? 얼마나? 예상되는 건 1이다라는 거지. 자, 두 번째. 저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2에서의 좌극한이라고 불러요. 왼쪽 길로 가면 뭐 나올까요? 그럼 이 경우에는 x는 2에서 극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극한이 있으면 봐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돼 있어요. 극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또 해볼까? 자, 4에서의 우극한 바로 없다 그냥. 자, 4에서의 우극한 뭐 나오세요? 느낌 많네요. 4에서의 좌극한. 잘하네.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수업해 보면 이게 너희가 어려워요. 뭔가 느낌이 안 오는 거. 한 번만 이해하시면 괜찮아요? 실제로 그럼 말 나온 김에 다음 장 한번 가볼까? 12조.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걸 바탕으로 왼쪽에 있는 34번부터 39번까지 문제 보이세요? 이걸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지금까지 뭐 배웠냐면 좌극한, 우극한, 그냥 극한 이 세 가지를 배운 거예요. 내비게이션 찍어가시면 되고 다시 극한값을 물어보면 좌우가 존재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거 할 줄 알면 끝이에요. 내용이지. 자,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보세요. 자, 일단은 34번부터 자 갑시다. 첫 번째 1에서의 우극한. 1에서의 우극한 얼마나 있어요? 자, 오른쪽 길로 가시면 돼요. 다시. 자, 1에서의 좌극한 얼마나 나요? 그러면 자, 여기 아까 말했지만 뒤에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없잖아. 이거는 그냥 극한 값을 넣는 거야. 즉, 이 경우에는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존재하고 둘 다 1로 똑같잖아요. 이 극한값이 얼마나? 1로 존재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가볼게요. 37번부터 세 문제. 비슷하게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혹시 뭐 나왔어요? 여기죠. 마이너스 1. 다시. 자,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혹시 뭐 나오세요? 이 경우에는 지금 두 개가 없대요. 다르면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은 없다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물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따로 물으면 있는 건데 극한값은 없다는 거지. 차이점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괜찮아 이제.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앞으로 가볼게요. 저희가 아까 이제 건너뛴 페이지가 이제 어디 나왔냐면 9쪽이랑 10쪽 나왔잖아. 자,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에 가보시면 9쪽 가보겠습니다. 새로운 요 기호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기호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요 문제야. 비슷해 보이죠? 근데 달라진 게, 자, 리미트 밑에 보시면 기호 하나 보이세요? 근데 아마 지우가 살면서 한번 좀 본 적 있는 기호일 거예요. 이런 기호. 요 기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필기해주세요. 자, 얘는 일종의 그래요. 내비를 찍은 건데 이게 그동안과는 달라요. 봐봐. 우리 그동안 지금까지는 내비를 어떻게 찍었냐면 어떤 숫자로, 특정 숫자로 내비를 찍었잖아. 기억나? 2로 가세요, 5로 가세요 이런 식인데 얘는 이게 뭐냐면요. 일단은 무한대라는 기호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자 밑에 있는 이거를 같이 볼까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합니다. 위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가세요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명칭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은 좀 내비게이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쉽게. 얘는 맞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커질 때라는 기호예요. 그리고 무한히 커진다는 말은 우리 그래프상에서 어디로 가는 게 커지는 쪽인 줄 아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예요. 오른쪽으로 계속 가세요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동해안으로 가세요 그 말입니다. 동해안 가세요. 그리고 자 밑에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는 반대로 뭐다? 무한히 작아질 때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래프상에서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쭉 가보세요. 그런 기호입니다. 그런 기호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왼쪽으로 가보세요. 그런 기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 한번 가볼까요? 보세요. 자, 이 그래프에서 봐봐. 오른쪽으로 가세요니까 여기 쭉 지나가서 이렇게 쭉 가는 거 맞아요? 혹시 요 기호 뭔지 아시나요? 저희 작년에도 많이 봤던 정근선이라는 말 기억나? 그리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저희 혹시 작년도에 공부할 때 정근선의 뜻을 뭐라고 배웠죠 아세요? 방금 뭐라고 했죠? 그게 극한이지. 사실 그게 이제 와서 보니까 극한이 됩니다. 한없이 강한 거. 근데 실제로 도착할 수 있다 없다? 닿을 수 없다고 했잖아. 그게 오늘 배운 거랑 관련되어 있다는 건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근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 극한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개념 자체가 있죠. 그럼 질문.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얘는 어디로 다가갈 것 같아요? 4로 다가간다는 거지.
이게 다가간다는 말이니까 그럼 정답은 4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차피 4개 찍었다는 거지. 그럼 반대로 자 왼쪽으로 쭉 가면 예상되는 건 어딜까요? 4.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또 해볼까? 10번 문제. 어렵지 않죠? 이런 기호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럼 갑시다. 자, 요게 일단은 무슨 기호라고? 어디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예상되는 조선지가 어디예요? 0일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자, 왼쪽으로 쭉 가시면 어디예요? 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지. 다음, 자, 한쪽 남았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15번 문제. 그럼 요거 한번 해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15번의 1번 문제 한번 해보실래요? 바로. 이게 또 약간 새로 보는 상황일 건데 방금 배운 기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상황이죠. 자, 15번의 1번 보시면요. 봐봐. 얘는 지금 숫자예요. 어디로 가래요? 0으로 한번 좌우로 가볼게요. 보세요. 왼쪽에서 0으로 쭉 가면요. 얘 계속 어떻게 돼요? 계속 커지네요. 반대로 오른쪽에서 쭉 가면 어때요? 그럼 오른쪽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네, 요 자리에도 이런 기호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요 자리에도 이제 숫자가 아니라 무한이란 기호를 쓸 수가 있어요. 이 무한이란 기호를 요 자리에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밑에 있는 요거 한번 더 해볼까? 무한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0이 있죠. 다시 얘는 저희가 뭐가 나올까요? 자, 여기서 마지막 용어. 자, 오늘의 마지막 용어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아까 저희 처음에 위에 동그라미 친 것 중에 수렴문이란 말이 있고 발산이란 말이 있었죠. 자, 결론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저희가 앞으로 수렴한다라고 불러요. 이런 경우를 저희가 앞으로 발산한다라고 부를 겁니다. 말하자면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말을 말했잖아. 약간 어떤 느낌을 원래 주는 단어인 줄 알아? 수렴한다는 말. 우리가 쓰는 말 중에 실제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의견을 모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수렴이라는 단어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느낌이라고? 어디가 명확한 목적지가 있는 경우를 말해요. 그러니까 0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어떤 숫자로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고 쉽게 말하면. 발사는 어떤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발사는 이렇게 끝이 없는 그런 상태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발사네요 그러면 뭐랄까 이렇게 어딘가를 봐봐 어딘가로 몰리는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몰리는 느낌이 수렴이에요. 발사는 근데 이런 느낌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는 그런 상태를 앞으로 발산이다라고 부릅니다. 혹은 수렴의 반대말이야.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라고 부른다는 거지. 오케이? 수렴과 발산을 이렇게 쓰는 말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연습 한두 번 더 해볼게요. 16번 문제. 자, 이제 배운 기호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해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잠시 후에 한번 쉬었다가 2교시에는, 그러니까 내용은 다 끝이에요. 2교시에는 유형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갈게요. 자, 요거는 첫 번째 문제.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정답은 뭘까요? 이 경우는 쭉 내려가니까 계속 작아져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자, 요거 x가 무한히 커지는 상태, x가 계속 커질 때 오른쪽 갈 때 뭐 나오죠? 반대로 자, 마이너스 무한대 작아질 때 왼쪽 갈 때 뭐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른다고? 이런 경우를 수렴한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를 발산이라고 부른다라고 해요. 한 번 더 17번 문제. 1차 함수예요. 자, 17번 문제. 자, 바로 갈까요? 자, x가 무한히 갈 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 y 값도 무한히 커지겠죠. 지금 플러스 써야 되나요? 생략 가능한데
가끔 좀 t를 내고 싶으면 플러스라 써도 괜찮습니다. 계속 커져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 계속 작아지면요 y 값도 어때요? 이거 1차원에서 원래 이런 특징이잖아요. 계속 커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럼 저희 쉬는 시간 전에 앞으로 가서 위에 아까 이제 제가 용어 설명 안 했잖아요. 사실 했는데 좀 더 정확한 수학적인 용어 한번 밑줄 한번 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끝입니다. 이제 극한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수렴한다, 발산한다 이런 용어들과 기호를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맨 앞장 가서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저희가 아까 전에 요 기호를 배웠잖아. 자, 요 기호가 뭔지. 자, 요 기호가 뭐였냐면요. 밑줄 한번 쳐볼까 우리? 자, x 값이 이 말이 일단 이해돼요. A가 아니면서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X가 말했지만 A로 다가간다는 거지 실제로 도착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A가 아닌데 A에 한없이 뭐라고? 가까워진다는 게 포인트죠. 그러니까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봐봐. 결국은 죄송하지만 도착을 못해요. 극한에서. 여기로 다가가는 거지 도착한다는 개념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도착한다는 거는 너가 알고 있는 말 중에서 무슨 말이다. x가 a일 때가 뭐예요? 그게 함수 값이라는 거고 극한이라는 말은 무한히 다가갈 때인 거지. a는 아니고. 그때 자 여기 있는 누구? y값. 요게 y값이죠. y값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방금 말했지만 저희가 그 숫자에 뭐 한다고요? 그 숫자에 수렴한다. 숫자로 준다. 그리고 이 수렴하는 요 L을 저희가 다른 말로 극한값이다 혹은 극한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저희가 보통 문제에서 요 기호 많이 봤었죠. 봐봐 이제 요 기호가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보세요. x가 a로 무한히 다가갈 때 y 값은 l로 다가간다. 이런 말인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혹은 가끔 요렇게 쓰게 돼요. 봐봐. 요렇게 써도 됩니다. x 따로 y 따로 요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걸 더 많이 써요. 간단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장 한번 가보시면 다음 장에서 방금 전에 새로운 용어 하나, 기호 하나 소개드렸잖아.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x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를 저희가 뭐라고 표현한다. 자, 밑줄. 한없이 커지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자, 읽을 때는 무한대라고 해요. 무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x값이 약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좀 말이 어려운데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는 말. 말이 좀 어렵죠? 그냥 같은 말인데 x값이 뭐일 때야? 한없이 작아질 때. 근데 좀 말을 어렵게 쓰고 제가 알기로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긴 있어요. 이게 작아진다는 말이 또 약간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없이 작아지며 기호로는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기호에 대해 소개드렸고 이제 이 기호를 정답으로 쓰기도 하고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봤고요. 다음 장. 자, 다음 장에서 아까 발산이라는 말 소개드린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답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원대 나왔잖아. 그걸 발산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자, 수학에서 말하는 발산의 뜻이 뭐냐면요. 발산은요, 쉽게 말하면 뭐다? 뭐래요? 사실 이게 발산 뜻이에요. 그럼 수렴하지 않으면 돼요. 수렴 아니면 발산, 그러니까 수렴이 아니면 발산입니다. 오케이? 둘 중에 하나야. 수렴 안 한다? 발산인 거예요. 그렇게 기억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답에서 아까 요런 정답 나왔던 거 기억나? 계속 커져요가 정답인 경우잖아. 이걸 저희가 앞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학에서는 여기 밑줄 뭐라고 표현할게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계속 커지는 상태요라는 게 어려운 말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 그럼 반대로 자, 계속 작아지는 걸 저희가 뭐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여기 써있네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어쩌면 발산이라는 거는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해요. 근데 일단 아마 이 책에서는 이 둘 중에 하나로 보통 많이 설명할 겁니다. 오케이? 발산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자 가보시면 자, 아까 우리 우극한, 좌극한 했던 거 기억나? 자, 바로 갈게요. 우극한이다. 자, 우극한이다라는 말은요. 기호로는 여기 동그라미 이렇게 필기하죠. 숫자 옆에 플러스가 우극한입니다. 우극한은요, 봐봐. 다가가는데 어디 방향에서 나가는 거야? 오른쪽 방향인데 그건 저희끼리 쓰는 말이고 책에서는요, 이쪽 어디? 이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A 오른쪽이란 말은 A보다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A 큰 쪽에서 이렇게 다가간다. 우극한입니다. A보다 큰 쪽에서 거지. 그럼 반대로 자, 좌극한은요,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할까? A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갈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소개드렸던 제목에 써있죠. 뭐 극한값이 언제 존재하냐가 중요해요. 사실 이 내용은 별표 하나 칠게요. 너가 앞으로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어떤 문제? 여기 극한 있어 없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너가 앞으로 체크할 게 크게 세 가지를 체크하면 돼요. 첫 번째는 뭐? 좌극한이 있어야 돼 없어요? 그러면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좌극한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도 있어야 돼요? 우극한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두 개가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그러니까 존재하는데 다르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같은 것까지 이 세 개를 모두 만족하면 그때 우리는 극한값이 뭐 한다고요? 있어요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 셋 중에 하나는 안 되면 좌극한이었거나 우극한이었거나 안 같으면 극한값이 있다 없다? 안 같은 정답을 없다라고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는 게 방금 말한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다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극한이 있어야 되고 좌극한이 있어야 되고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존재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5분인데 오늘은 조금 늦게 왔으니까 5분만 쉴게요. 자, 물 한 잔 드시고 한시 갔다 오세요.